네, 여러분들 1월이 한참 지나가고 있는데 우리가 연말이든 혹은 연초든 그리고 명절이든 중요한 이벤트든 그러한 중대한 날을 앞두고 우리가 사람들에게 정말 좋은 말을 해주는데 여러분들이 만약 남에게 그런 좋은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들 기분 어떻습니까? 좋죠? 보이지도 않는, 심지어 돈도 들지 않는 그런 말을 했을 때 누군가의 기분이 좋아지고 나도 그런 기분이 좋아진다는 것을 우리는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부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은 돈도 들지도 않으면서도 좋은 운을 쌓아갈 수 있는 바로 말버릇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네, 부자들이 모여 사는 멋진 공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멋지동 컴퍼니의 대표 멋지동입니다. 오늘은 바로 말버릇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예전에 말버릇과 관련된 여러 영상들을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그 말버릇을 모아가지고 오늘 한번 복합적으로 보시고 이 연초에 여러분들의 새로운 습관 중에서도 이런 말버릇에 대한 좋은 습관들을 쌓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좋은 말이라는 거 어찌 보면은 우리가 정말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들으면 너무나 상투적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뻔하다라고 느끼시겠지만은 그 뻔한 거 우리가 잘 지키고 있나요? 아마 100%다 대답하시는 분들은 없으실 겁니다. 그만큼 우리가 진정한 정말로 나에게 도움이 되는 것들을 생각보다 일상 속에 다 존재하고 있고 이제 그것들을 얼마나 그 의미를 제대로 알고 캐치하고 내 행동에서 발현시키느냐, 거기에서부터 바로 잘 되는 사람, 그리고 부자인 사람과 가난한 사람, 잘 안 되는 사람, 그 기준선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영상을 보시게 될 텐데요. 영상을 보시기에 앞서 각종 컨설팅 신청, 그리고 도서 구매, 강의 신청들을 원하시는 분들은 하단 고정 댓글에 나와 있는 링크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우리 같은 서민들이라는 말입니다. 참 이 말씀 거의 매일 듣는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이 우리 같은 서민들은 바로 나 스스로를 깎아내리는 말입니다. 보통 이 서민의 표준말을 찾아보면은 어떤 중간층 이하의 분류의 사람들을 서민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서민이라는 단어를 너무 일상적으로 쓰게 되면서 마치 뭐 보통 사람, 평범한 사람, 어떤 소박한 사람 이렇게 인식을 하게 되는데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서민이란 말은 결코 좋은 말이 아니고요. 그거를 내 입에서 뱉는 순간 내 운을 깎아내리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보통 이제 저한테 이런 말 할 때는 뭐 어떤 컨설팅 비용을 깎기 위해서 그냥 쉽게 말해서 그냥 밑밥 던지시는 분들도 있지만은 그게 아니고 진짜 이거를 마음속에 늘 담아두시는 분들이 항상 계시거든요. 우리 어머님들 대부분 다 그러실 겁니다. 참 그 말씀 들을 때마다 안타깝지만은 근데 저희 부모님은 절대 그러신 적이 없습니다. 항상 우리는 잘 될 거다. 우리는 부잣집 사람들이다. 설령 우리 집이 어렵고 정말 힘든 시절도 있었지만은 절대 그런 말씀을 입 밖으로 내뱉어 본 적이 없습니다. 내가 그렇게 내뱉는 말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녀를 그렇게 잘되게 하기 위해서 애쓰시면서 이렇게 무심코 하는 내뱉는 이 말 한마디 때문에 망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는 그냥 서민으로서 평범하게 보통 사람 혹은 그냥 사는 그런 사람이 되길 원하십니까? 보통 사람이 나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는 것은 결코 좋은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사람의 몸을 받는다는 것은 정말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그러므로 해서 내가 사람으로서 좋은 일도 많이 할 수 있고 정말 주변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게 둔다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으니까요. 오늘부터라도 이렇게 얘기하셨던 분들은 절대 우리 같은 서민들, 설령 내가 지금 힘들더라도 서민들이란 말 절대 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요.
겨우 이거밖에? 아유, 요거밖에 안 되나? 아우, 집이 너무 작네. 이렇게 하시는 분들 참 많은데 이것은 어떤 거냐면은 만족하지 못하는 마음입니다. 나에게 주어지는 그 무엇이든 만족하지 못하고 항상 부족한 마음부터 먼저 갖게 되는 거죠. 이게 참 무서운 게 뭐냐면은 그 어떤 거든 간에 요게 습관이 되면은 그 어떤 거든 간에 무조건 다 이거밖에 안 보이는 겁니다. 내가 가지게 된 그 자체가 일단 가진 거지 않습니까? 소유하게 되고 나아가 얻게 되는 그것에 우선 감사하는 마음부터 가지는 게 가장 먼저입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마음 이전에 '에게 이거밖에 안 돼.' 하고는 그런 찝찝한 마음으로 뭐 음식을 먹는다든지 그런 돈을 얻는다든지 하게 되면은 하던 일도 안 됩니다. 그나마 작게 들어오던 그 운이 다시 뚝 끊기게 되는 거죠. 그렇게 재물운이 막히게 되는 겁니다. 설령 내가 원하지 않았던 대로 돈을 받지 못하거나 내가 원하는 대로 뭔가를 얻지 못한다 하더라도 내 손에 들어온 그 작은 것 하나에 감사한 마음을 가지는 거. 그래야 다시 그것이 씨앗이 되어서 좋은 운을 끌어모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다음 세 번째로 이 불친절한 사람들인데요. 이 불친절한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마음의 여유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내 마음의 여유가 없다는 것은 좋은 마음이 들어올 공간이 없다는 겁니다. 내가 마음의 여유가 넉넉해지면은 작은 주변 사람들의 실수도 그냥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만은 내 마음의 여유가 없으면은 작은 것 하나도 보면은 불같이 화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저도 이렇게 말씀드리지만은 한 번씩 화를 내기도 하고 상담하던 중에도 저도 화가 올라올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항상 이 생각을 되뇌이면서 나는 친절한 사람이고 나는 마음의 여유가 있는 사람이고 그래서 나에겐 좋은 운이 들러붙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항상 최면을 걸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그러한 마음을 꼭 가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어차피 나는 안 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혹은, 아유, 내가 이걸 해가지고 될까? 라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나의 미래를 가로막는 그러한 마음가짐인데요.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도 정말 특화되어 있는데, 이게 뭐 저 같은 경우에 좀 과하지만은 저는 뭐라든 나는 무조건 잘 될 거다. 라는 그런 좀 과신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게 제가 왜 과신이라고 하냐면은 마음가짐은 좋은데 그 마음가짐 플러스 행동이 뒷받침되어야 됩니다. 뭐 일단 그거는 지금 논외의 이야기인 거고 우선은 마음을 먹는 것부터 중요한 겁니다. 어차피 난 안 되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어차피 이거 돈도 안 드는데 뭐 나 할 수 있어. 나 될 수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돈 안 들지 않습니까? 좋은 마음 갖는 거에 인색하지 마십시오. 좋은 에너지를 내는 거에 인색하지 마십시오. 내가 좋은 에너지를 내고 좋은 생각을 하면은 진짜 좋은 일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안 돼 하면은 진짜 안 됩니다. 왜냐? 안 하니까요. 안 하는데 될 리가 있겠습니까? 나는 할 수 있어 하는 사람들은 합니다. 하니까 될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안 한 사람들보다 더 잘 되고 더 잘 살게 되는 겁니다. 당연한 이치인 거죠. 밤낮으로 돈이 들어오게 하는 부자들의 말버릇. 그 첫 번째는 바로 감사합니다입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말 참 쉽죠? 당연하다 싶은 이 감사합니다라는 말 생각보다 여러분들 많이 안 한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어떤 뭐 서비스 직종이라든지 저같이 뭐 많은 사람들을 대하다 보면은 의뢰 또 습관적으로 하는 사람들도 있겠습니다만은 물론 저는 습관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진심을 다해서 많은 분들을 대하고 있고요. 자, 어찌됐건 간에 이 감사하다라는 말이 왜 중요하냐라고 하면은 이 감사라는 말을 할 때 진짜 감사한 순간이 생겨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감사한 상황이라서 감사합니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 모든 상황, 어떤 상황이 일어나건 크건 작건 간에 항상 나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에 대해서 감사합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 말버릇이 정말로 중요하게 되는데요. 아마 이거는 제가 이야기 드리지 않아도 다 아실 겁니다. 말이라는 게요, 일어나지 않아도 그렇게 말을 내뱉어 버리면은 그렇게 말대로 되게 하는 묘한 힘이 있습니다. 특히나 이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하루에 몇 번씩 반복을 하다 보면은
을에 내가 감사하게 될 일들이 저절로 또 끌어오게 되는 거죠. 쉽게 말해서 이 감사라는 말을 씨앗을 뿌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통화를 하실 때건 다른 일반적인 사람을 대하실 때건 여러분들이 감사해야 될 상황 혹은 감사합니다라고 말해도 될 상황일 때는 가급적이면은 뭐 2배, 3배로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을 그 횟수를 늘려가는 것이 여러분들이 부자로 갈 수 있는 가장 첫걸음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째로는요. 당신에게 온갖 좋은 일이 눈사태처럼 일어날 것입니다. 라고 남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이거는 나뿐만 아니라 남도 잘 되게 해주는 그런 말버릇인데요. 당신에게 온갖 좋은 일이 눈사태처럼 일어날 것이다. 이것은 일본에 있는 한 부자가 그렇게 직접 실험을 해보았고 정말로 그렇게 오랫동안 지속을 했더니 남들도 좋아지고 자신도 잘 된다라는 것을 직접 입증해 보였습니다. 자, 어찌됐건 간에 이렇게 확정적인 말을 나뿐만 아니라 남에게도 할 수 있다라는 거, 그 행위 자체가 그게 정말로 진짜 큰 의미가 있는 거죠. 하물며 나한테도 이렇게 좋은 말을 잘 하기가 어려운데 그 어렵다는 좋은 말을 남에게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해줄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면은 정말 보통 사람이 아닌 거죠. 여러분들 주변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정말 잘 될 것이다. 진심으로 어떤 긍정의 화건을 던져주는 사람을 여러분들 아마 머릿속에서 기억할 수 있을 텐데요.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다 좋은 사람들이고 다 잘 지내고 있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것만 봐도 여러분들이 간과하고 있는 부분인 거죠. 그러니 오늘부터 여러분들 주변에 뭐 가까이에 있는 가족부터 시작을 해서 소중한 사람들이 진짜로 당신은 앞으로 정말로 잘 될 것이고 앞으로 좋은 일들만 일어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보시면은 바로 달라지게 되는 여러분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3번째로는 내 미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바로 나에게는 앞으로 좋은 일만 일어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쁜 일이 벌어지고 진짜 심정적으로 내가 극복해내지 못할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이런 좋은 일이 일어났다라고 생각하기는 참으로 어렵죠. 그런 상황도 물론 있습니다. 어떤 상황, 어떠한 이야기를 해도 좋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 뭐 그런 건 있겠지만은 그런 극단적인 상황을 배제한다라면은 대부분의 상황을 여러분들은 좋은 쪽으로 끌고 갈 수 있고 좋은 쪽으로 의미를 부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나의 말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미래에도 쫙 긍정의 기운을 깔아놓는다는 차원에서 이 말을 반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4번째로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말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요것은 나의 부정적인 상황을 전환시키는 그러한 용어입니다. 나에게 정말 나쁜 일이 벌어졌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것을 극복하고 잘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정말 효과적인 그러한 단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요 그럼에도 불구하고는 저도 개인적으로 옛날부터 뭐 옛날에 그래도 뭐 오래되진 않았지만은 20대 때 그 매일매일 그렇게 공부하던 시절 혹은 그 이전에 10대 때부터도 계속해서 내 스스로 다짐을 해왔던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이 그럼에도 불구하고는 정말 모토로 삼으셔도 좋을 만큼 의미 있는 단어니 여러분들의 상황을 전환시키는 그러한 내적인 힘을 길러주는 단어인 것을 기억하시고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5번째는요. 이 부자들이 하는 정말 중요한 말버릇 중에 하나가 바로 잘 됐다라고 하는 확언입니다. 확언 명상이라고 얘기도 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이렇게 글씨로 매일 이렇게 필사를 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 미래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이런 힘을 기르는 거 정말로 중요합니다. 저도 이제 미래에 바라는 어떤 목표가 생겼을 때는 항상 하는 일이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나는 내년에 100억 매출을 달성한다 라고 했을 때 나는 100억 매출 달성하기를 희망한다가 아니고요. 나는 100억 매출을 달성했다라고 우선 도장을 꽝 마음속에 찍어놓고 말을 하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지. 아, 나는 희망합니다 라고 이렇게 희미하고 희지부리하게 하면은 안 되죠. 그렇게
힘이 없는데 뭐 어떤 운이 도와주겠습니까? 그러니 확실하게 나는 이미 됐다라고 얘기를 하시고 이렇게 일을 나아가셔야 되지. 그리고 이렇게 확실하게 이야기를 하려고 하다 보면은 스스로 의문이 들게 됩니다. 그때는 내가 뭔가 실력이 미비하다라고 한다면은 실력을 기를 수 있는 그러한 또 생각을 할 수 있는 전환점이 될 수 있으니까 어찌됐건 간에 이렇게 나는 잘 됐다라고 하는 그 확언부터 던져놓고 어떤 일을 해 나가시게 되면은 여러분들 그렇게 부자가 될 수 있고 원하던 대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네, 가족마저도 정 떨어지게 만드는 첫 번째 말버릇은 바로 이 망할 놈이라는 겁니다. 이 망할 놈이라는 거는 참 어찌 보면은 쉽게 하기도 하고 친구들 사이에서도 농담처럼 잘 할 수 있는 단어 중에 하나일 수는 있습니다만은 이 말 자체를 한번 잘 보시면은 망할 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자체를 잘 뜯어보면은 그냥 뭔가 우리가 직접적인 욕을 하는 것보다 더 나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왜냐면은 망할, 네가 앞으로 뭘 하더라도 망하게 될 것이다. 어떤 것을 하더라도 계획대로 잘 안 되고 틀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딱 단정을 지어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바로 이 망할 놈이라는 것입니다. 아마 가족 간에도 이런 단어를 쓰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남들에게도 그렇고요. 뭐 농담 삼아서라도 이 망할 놈이라는 것, 망할이라는 단어를 붙여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 사람의 미래에 대해서 저주를 내린 것과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가급적이면 이 단어는 쓰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바로 그럴 줄 알았다라는 겁니다. 뭔가 가족들이 어떤 실수라든지 뭐 뜻하지 않게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됐을 때 보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아이고, 네가 그럴 줄 알았다. 아유, 당신이 그럴 줄 알았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 얘기 아마 가족분들에게도 많이 하시는 분들 있으실 겁니다. 네가 그럴 줄 알았다. 라고 하는 거. 자, 앞에서 이야기를 드렸었던 것처럼 여기서도 네가 뭘 해도 결국에는 안 될 줄 알았다. 너는 원래 그런 사람이다. 너는 원래 그렇게 못난 사람이다. 라는 그러한 의미에서 그럴 줄 알았다. 라고 하는 겁니다. 좋은 상황에서 그럴 줄 알았다. 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좋죠. 너는 원래도 그렇게 잘 될 사람이었고 그렇게 나는 믿고 있었다라는 그러한 강한 확신을 주는 거기 때문에 정말로 좋습니다. 하지만 부정적인 상황일 때 그럴 줄 알았다라고 하는 것은 꼭 피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요. 바로 이 감히라는 단어입니다. 어딜 네가 감히 어떻게 그렇게 나에게 행동을 하니? 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해서는 안 되는 말인데요. 이거는 가족 간에서도 그렇고요. 다른 어디 사회 조직 구성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어딜 감히라고 이렇게 하는 것은 상당히 그 사람 자체가 어떤 권위에 차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게 되는 것이고요. 그 사람 자체와 나에 대한 등급을 너무나 극명하게 분류를 해버린 거죠. 하지만 우리는 여러 가지 뭐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제적인 부분 때문에 빈부 차이가 일어나고 여러 가지 상황이 좀 다를 뿐이지 결국 사람이라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우리가 누군가에게 어딜 감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할 만한 것들은 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동시대에 살아가는 같은 존재에 대해서 깎아내리는 것, 결국은 나 자신에 대한 것도 깎아내리는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만약 주변에 어딜 감이라고 이렇게 자주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과는 빠르게 손절하시는 게 좋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로는요. 바로 부모님 욕입니다. 요거는 이제 결혼하시는 분들에 대한 건데요. 남편에 대해서 화가 났을 때 시댁을 이렇게 하나의 카테고리를 삼아가지고 함께 이제 1타 3피라고 하죠. 한 방에 이렇게 욕을 해버리는 거나 또 반대로 처가에 대해서 와이프에게 화가 났는데 그것을 와이프뿐만 아니라 처가의 장인어른, 장모님 이렇게 한 번에 1타 3피로 보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걷잡을 수 없는 큰 화를 일으키게 되고 싸움이 해결이 되지가 않게 됩니다. 아무리 살을 맞대고 있는 사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이 세상에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양육해 주신 분들, 그런 가족들에 대해서 함부로 이야기를 하게 됐을 때 그 사람에게 정말로 크나큰 마음의 상처가 일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굳이 그렇게까지 상처를 줄 필요가 있겠습니까? 결국에는 나에게도 상처가 되는 일인데요. 그러니 절대로 상대방의 부모에 대한 욕은 하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결혼을 하고 나서도 계속해서 존댓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뭐 편해지면 가끔씩 이제 반말을 섞어가지고 뭐 이야기를 하기는 합니다만은 기본적으로는 존대를 쓰니까 그래도 비교적 조금 다툼에 있어서도 차분해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데요. 가족 간에 격이 없이 지내는 것도 좋지만은 반대로 가족 간에도 어느 정도 대우를 하고 귀하게 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뭔가 대화가 잘 풀리지 않는다라고 한다라면은 존댓말을 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는 겁니다.